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가을이 된 느낌입니다. 이런 가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을 남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환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예, 오키나와 순회 공연을 한 열흘 해가지고. 아, 오키나와까지. 선크림을 안 발라요 원래. 예. 점점 타는 게 그래가지고 더 탔죠. 예. 환타님도 저기 집에다가 무슨 화초 같은 거 좀 키우고 그러십니까? 저는 티움 미니가 있고요. 예. 거기서 뭐 상추 뭐 이런 거밖에 안 하고. 아, 먹는 거 주로 그다음에 키우시는. 다른 화분은 2개가 있어요. 예. 벵갈 고무나무가 있는 화분과 커피나무가 있는 화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도 좀 갖다 놓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좀.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티움 미니 버전의 흑 버전이네요. 예. 그게 이제 수경이잖아요. 티움 예. 미니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작은 화분들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데 최근 들어서 이 앞에 보면 여러 문구가 있어요. 인생은 꾸역꾸역. 뭐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예, 받아놓은 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네. 멋있죠. 제 인생 표어입니다 보면은. 아, 직접 정하신 거예요? 예, 제 인생 예. 표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문구를 적어달라면 또 이렇게 적어주는 서비스도 출시를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몇 가지 화초를 이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뭐 할수 3가지, 6가지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종류도 되게 많은 예, 거예요. 예. 그 중에서 고르실 수도 있고요. 아, 종류는 좀 탐이 나네요. 예. 왜냐하면 티움 미니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예, 약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도 하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문구 예. 해가지고 뭐 먹는 게 남는 거다. 예. 여러 가지 문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을 맞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출연자 할인을 노려보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밑에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오키나와는 아니죠. 네, 네팔 이어서 해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팔. 예. 지난번에 그 네팔 이야기 해주신 게 폭발적인 반응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환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타게 찾아서 네. 추석이 끝나자마자 제가 모셔왔습니다. 네. 네팔이 임시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예. 예, 원래 이제 수실라카르키 임시정부가 6개월짜리 임시정부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약간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네. 내년 3월에 이제 총선거, 3월 5일날 총선거 날이 잡혔고 네. 이거를 관리하는 내각인데 네. 문제는 이제 수실라카르키는 사실 저 임시관리 내각에 불과하잖아요. 하고 뭐 이제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약이 있지만 시위대 입장은 달라요. 네팔을 개혁해달라라는 요구가 있고 수실라카르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인력도 없고 행정력도 없는 네. 어중간한 상황에서 모든 혁명이 그렇지만 이 시위 주체, 혁명 주체들의 기대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과의 갭 차이 때문에 이제 갈등이 좀 증폭되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네팔이 이제 뚫고 나갈 것인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 이제 뭐 외신을 다루거나 뭐 팟캐스트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혁명이 나면은 거기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혁명 그 이유가 진짜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게 마치 이제 만화 영화 보면은 이렇게 악당을 또리 장군이 이제 그 돼지를 물리치면은 네. 갑자기 막 먹구름이 개고 네. 막 산으로 막 햇빛이 비치고 막 새가 날아다니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프랑스 혁명 보면 잘 알죠.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가까이서 보면 아랍의 봄 같은 경우도 네. 사실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 나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쁜 지도자를 물리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더 혼란에 빠진 경우도 있고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히 지옥도가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났지만 리비아도 이제 그렇고.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시리아를 좀 다녀봐서 시리아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다마스커스 같은데 가면은 진짜 로마보다 더 완벽하게 그대로 남아 있는 콜로세움도 그렇죠. 있고요. 막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다구니와 과자도 많고. 터키 시리아 국경은 이제 IS에서 한참 있을 때 너무 이제 상황도 궁금하고 해가지고서 국경 근처까지는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난민 행렬들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가지고서 열심히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잊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그 전보다 훨씬 나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네팔은 한 김에 지금 이제 좀 추적을 계속 해볼까 싶어가지고 예. 일단 혁명 한 달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 좋습니다. 혁명 한 달.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보정정을 하자면은 오보정정? 뭐 틀린 예. 뉴스가 있었나요? 예, 9월 9일이죠. 네팔의 전 총리인 잘라나트 카날의 부인인 라자얄락스 치트라카르가 시위대가 방화를 해서 거기서 이제 중화상을 입고 죽었다라고 보도가 돼 있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셨어요. 안 죽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신 15% 정도의 중화상을 입은 상태로 네. 왼손이 연구 장애래요. 상태에서 델리에 있는 화상 전문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보는 인도 언론이 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도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보를 잘 냅니다. 그냥 일단 쓰고 봐요. 일단 쓰고 본다. 일단 쓰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정정도 잘해요. 아, 정정은 또 잘합니까? 정정 잘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정정이 됐는데 네. 원래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신문기사 보면은 뭐 단독, 속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크게 때린 다음에 정정은 구석에 하잖아요. 예. 저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언론들이 사실 다 오보를 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죽지 않았다. 정정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살아계신다라고 이제 정정을 합니다. 아, 이렇게 또 정정까지 해주시는 우리 환타님.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근데 오보가 설마 하나만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제가 이걸 조사하느라고 예. 사실 전 나무위키 참고를 거의 안 하는데 예. 얘는 뭐라고 썼지 싶어서 들어갔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나무위키만 하더라도 네팔 봉기 당시에 약탈이나 뭐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제 썼더라고요. 평화로운 혁명이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탈이 엄청 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 달 후에 보니까 이게 규모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아, 커요. 약탈 규모가. 약탈도 그렇고요. 네. 도대체 이 파괴를 왜 했는지 모를 아, 정도로 그때 막 저기 변전소 막 발전소인데 불 지르고. 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달리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파괴가 이루어졌는데 조직적이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이제 한국의 정부종합청사격인 싱하바하두루 예.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뭐 이제 정부 부처, 총리, 공관, 그다음에 의회, 국영 TV 방송국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천이나 아니면 서울의 정부종합청사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여기가 전소가 됐는데 이거와 함께 대법원하고 네. 이제 국가조사국 부패비리 전담하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국정원 더하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더하기 이제 국가적 중범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예. 남부지청이 반부패 수사부가 있는 데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그 전까지 뭐라고 있었냐면은 지난 시간에 그 포카라 공항 네네. 그 비리를 이제 그거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거 수사하고 네, 부탄 난민 그 네. 조작 사건을 예. 조사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전소가 됩니다. 홀라당 다. 예, 모든 수사 기록이 사라져요. 아, 이건 되게 그러면 음모론적인데 이건. 모든 수사 기록과 함께 네. 그 재판 기록, 대법원이 타버리니까 재판 기록도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 탈옥 사건이 겹쳐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거의 자연 사면 상태인 거예요. 누가 범죄자인지도 지금 기록도 잘 안 남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 그 형무소에 있던 양반들도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시위대가 요구했던 가장 큰 이슈는 내포는 사실 이제 즉발적인 보이는 것이고 네. 사실 네팔의 고질적인 부패에 대한 청산 문제였는데 네. 이 부패 수사가 제로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수시락가르키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시위 주체들과 함께 이제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죠. 이미 시간은 벌써 한 달 지났고. 이제 한 달 지나고 5달 남았어요. 네. 또 몇 가지 더 이제 그날의 파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네팔 전국의 753개 지방 정부, 그러니까 동사무소 포함이에요. 예. 이 중에 300개가 전소됐고요. 거의 뭐 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였군요. 보면. 그리고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단 6시간 동안 전국적에서 동시적으로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는 개별적인 일반 시위대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즉석에서 흥분해서 한 건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음모론의 결론은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여파도 무섭고 그다음에 잘 모르죠. 아직 정확하게 이제 심증만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카투만두 일대에는 경찰서가 약 218개가 있는데 네. 이 중에 112개가 전소가 됐고요. 98개가 부분 방화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들은 건물이 없어요. 텐트 치고 일하고 있는 중이고. 풍찬 노숙 중이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 또 시위대 발포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 시위대들이 경찰만 보면 이제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찰이 지금 경찰 행동가 치안 활동을 못하는 중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경찰이 아예 안 가려고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안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 치안 문제에서 좀 하나 더 지금 불을 붙는 게 그 탈옥 사건 기억하시죠? 예. 이 탈옥 규모가 얼마나 됐었나요? 14,000명이고요. 오. 전국 28개 교정시설에서 탈출이 벌어졌고 예. 그 5명의 이제 교정시설에 있던 사람이 죽은 거는 소년원 탈출 사건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전국으로 터져 있다가 예. 연행은 꽤 됐어요. 근데 연행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그냥 약간 잡범이나 이런 분들은 뭐 몇 달 있으면 풀려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교도소가 밥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신난다 하고 나왔다가 다시 갈 데 없네 하고 교도소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휴가 잠시 나왔다 돌아가는. 그렇죠. 그리고 연행자는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현 시점이 이게 지금 최신 보도가 10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10월 8일 기준으로 7,300명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거나 잡혔고 네. 6,800명이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 돌아갔고
반도주 중이다 이렇게 보면 근데 되겠군요. 도주 중인 사람은 대부분 흉악범이죠. 이분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자, 어떻든 간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군요. 다시 이제 잡아드려야 될 텐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봉기 당시 총 1,200정과 탄약 10만 발이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어딘가에 있겠죠, 이게.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보면. 있겠죠. 이게 또 아주 소수만 반납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언론에는 뭐 이제 총기도 반납하고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네. 전혀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오리무중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인도도 이건 좀 약간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게 예. 그 네팔의 가장 중심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인도 치안의 거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비하르주예요. 비하르주는 이제 인도의 모든 살인범과 모든 네네. 테러리스트가 다 모인다는. 인도의 캄보디아 같은 곳인가요 보면? 제가 비하르를 갈 때는 네. 단독 주제만 합니다. 사람들 안 데리고 다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 왜냐하면 저도 약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몸 하나 지키기가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예전에 뭐 좀 일도 있었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인도도 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 총기가 그 총기가 비하르로 흘러 때문에. 들어가서. 네, 그렇죠. 여기는 뭐 이제 암살이 너무 일상적인 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예. 도대체 왜인지 모르겠는데 예. 시위 과정에서 37곳에 네팔에 있는 보건소가 전소돼요. 아니, 보건소는 왜 불을 지릅니까? 그러니까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게 네팔 내전 당시에도 마오도 안 건드리고 왕립 네팔군도 안 건드린대요. 보건소는. 근데 보건소가 전소가 됐고 그다음에 백신을 보관하는 콜드체인 저장소도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러면 이건 참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아동 보건이라든지 애들, 그쵸. 예, 뭐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애기들 태어나면 일단 기본 백신 예.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 이런 문제,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그게 어떻게 생사를 가르는 핵심 요소인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네팔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수입이죠. 보면. 네팔에 있는 보건소는 보건소 건물은 유니세프 자원이고요. 네. 콜드체인에 있는 기계들은 일본 ODA예요. 그러니까 이게 ODA 집행이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분간 최소 1, 2년 정도는 이게 좀 깝깝한 상황이 갑갑한 되는 상황이다. 거죠. 어떻든 간에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그 약탈 규모, 방화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조직적이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그렇죠. 반탄이면- 약탈은 지금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하셨구나. 약탈은 이제 싱하바두르 안에 이제 정부 종합청사니까 국립은행이 있었을 거 아니야. 국영은행이. 우리 따지면 한국은행. 한국은행. 예. 그래서 이제 금 18kg가 5천만 네팔 루피의 행방이 묘연하고요. 현금도 없어지고. 네, 전국에서는 약 60개 지점의 은행이 공격을 받았는데 네. 안에 있던 ATM은 싹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마트 체인이 있어요. 바트 바텐이라고 하는 데가 예. 있는데 여기 28개 매장 중 21개, 21개가 털렸고요. 야. 여기가 약간 마트랑 초대형 슈퍼마켓의 사이쯤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그 이마트 아닌 이렇게 일반 마트 있잖아요. 예. 그런 마트만한 규모예요. 근데 네팔에서 이게 큰 거거든요. 일단 힐튼 호텔도 박살났고. 그렇죠. 그건 뭐 사진으로 많이 떴고요. 네. 보면은. 그래서 카트만두 호텔 옆에 발표는 약 20개 정도 호텔이 피해를 입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피해액이 얼마냐? 이게 딱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이제 민간 부분 피해액이 약 800억 루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120억 정도. 조단이군요, 거의. 예. 그리고 공공 부분 피해액이 1,000억 루피니까 1조 넘고 이게 뭐 해고 이 일 때문에 이제 해고당한 사람도 있고 막 이제 좀 경제 자체가 붕괴했으니까 그래서 민간 경제학자들은 총 피해액을 3조 루피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네팔 GDP의 절반입니다. 이틀 동안에 GDP 절반이 날아갔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류의 봉기에서 파괴는 있었는데 예. 네팔 같은 파괴는 없었어요. 이건 전례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내전에 준하는 그런 조직. 내전도 이틀 만에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요. 공습받아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하는 말이.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방화 파괴가 처음에는 이제 정치인에 대한 우발적인 분노라고 했는데 네.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 탐사팀이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이상하다. 아무리 이상하다. 봐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 의한 조직적 파괴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이제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2-3시간 만에 정치인들이나 공격 대상에 대한 리스트가 온라인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누굴 때려잡자. 이 리스트가 정확하게 가격이 됩니다. 배우 조종자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배후 조종자가 누군가 되게 전략적으로 유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을 아주 잘 해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월 9일 당일 이제 카트만두 싱하바두르 그 이제 방화 과정을 보면은 예. 이제 주요 건물이 30분 간격으로 불에 타요. 이 말은 뭐냐면은 1년의 패거리라고 표현을 한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30분 그렇죠. 간격이라니까. 그리고 이 화재 규모가 내부의 뭐 가구나 커튼이나 뭐 카페트만으로 탈 수가 없는 거였고 이제 지금
실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만으로서 이제 해외 분석가들이 본 바에 의하면은 활활 탔잖아요, 이거. 네,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 뿌려진 것 같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위탄 재료들이 이제 들어갔다. 그렇죠. 음. 이제 화재로 인해 창문이 깨진 것도 창문도 열려 있었다. 불이 닿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통풍을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뉴욕 타임즈 인터뷰를 이제 이건 직접 인용을 하면은 그 싱가포르의 화재과학 포렌식스에 근무하는 이제 케네스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냐? 조직적 음모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는 건물의 규모, 건물의 파괴 정도, 그리고 화재의 맹렬함이다. 어떻게 촉진제가 어떻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까? 내부송이었을까? 아니면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웠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인화물질을 대량으로 반입해가지고 뿌려놓고 불을 지르고 다음 네. 건물로 가고 그렇죠. 이러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1시 45분에 9월 9일 네. 경찰 저지선을 뚫고 시위대가 의회로 가서 20분 뒤에 의회가 불에 타고요. 네. 그리고 나서 2시 50분에 대법원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3시 6분에 싱하바드로 청사의 시위대가 진입을 하고 본관 건물이 불에 타요. 이건 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고 20분, 30분 내에 준비하고 불 지르고. 실제로 이 방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 약탈이 있고 나서 네. 그 하미네팔 같은 이제 그 소위 이제 집회를 인터넷 집회를 기획했다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서 아 얘네들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 지금 와서 보는 상황은 너무 프로페셔널해요. 그리고 이 싱하바드에 불이 났을 때 예. 전국적으로 모두 불이 났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화재 조사나 수질학계획기 정부 안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은 이 일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채취하지 않았고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벌써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화재라는 게 그렇죠. 이제 이게 오리무중이 되는 상태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질학계획기 정부의 핑계 혹은 이제 뭐 이유도 말은 되는 게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팔에서 경찰력이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뭘 해도 믿지도 않고 이제 막 돌 던지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의아하죠. 근데 사실 청사 같으면은 소방서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동 진화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불 끄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 텐데. 심지어 소방서가 있었어요. 싱하바드 광장 안에. 예. 근데 소방관들이 모두 출동 명령을 받지 않거나 출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어이? 3명의 복수된 증언자에 의하면은 네팔 군도 스테이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조직적인 뭐 테러, 사보타주 네네. 뭐 이런 뉘앙스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방화로 네팔의 주요 3개 정당은 모두 이제 피해를 봤어요. 불도 지르고 뭐 이제 공산당기 태우는 걸로 막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뭐 이제 공산당이 꺼졌어요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예. 4당과 5당은 피해를 보지 않아요. 4당은 무슨 당이냐면 이 대표가 여기도 한 1,000억짜리 그 이제 협동조합 사기 사건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계세요.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잠시 탈옥을 합니다. 그래서 탈옥 시즌 때 네. 그랬다가 돌아가요. 이 사람은 돌아가고 네. 제 5당은 왕당파당이에요. 왕당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참 신기하네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결론은 안 낼 텐데 뭐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수실라카르키 정부의 한 달을 살짝 이제 보자면은 네. 일단은 이분이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임기의 17%가 끝났어요 벌써. 6분의 1 지났죠. 네, 그리고 예. 이제 선거 준비하기도 벅차죠. 조각을 하긴 했는데 네팔은 현재 지금 장관직이 20개 자리가 있는데 네. 현재 8명의 장관이 임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금 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8명의 장관이 12개 부처 장관직을 수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 아직 빈자리가 많고 내치 관련 부서 위주로 이제 장관이 뽑혔는데 내무부 뭐 이런 가장 중요한 국방과 외교부는 장관이 네. 공석인 상태예요. 그리고 깝깝하죠. 예, 갑갑하네요 정말. 이제 부패 및 권력남용 조사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조사 안 돼요. 이게 지금 자료가 다 자료도 없고 어떻게 해요? 지금 5개월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소맨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임 한 달이 되면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뭐 또 평가하잖아요. 이 수시락가르기는 100일 기자회견을 못 해요. 지금 180일짜리 정부가 무슨 100일 기자회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30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왜 지금 하다못해 학살의 배후인, 학살의 주체인 올리 전 총리랑 네. 아니면 내무부 장관도 잡아가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신임 내무부 장관 아리알이 경찰한테 이제 올리와 레크학 전 내무부 장관을 체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보수 진영의 반발 그리고 치안 우려 때문에 이 치안 우려 무슨 말이냐면은 정당 조직이 살아있어요 다 지금. 그러니까 올리 총리도 이 네팔 공산당 마르크스 레닌주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 정당 안에 청년 친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병 집단이 사병 집단이죠. 그러니까 자경단 같은 게 있는데 이 자경단도 원래 기본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총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온전히 자기 조직을 지키고 있고 피해도 네. 별로 없고 득본 존재들은 분명히 이쪽일 있다. 것 예, 같다라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군요. 그쪽에 뭘 할래도 이제 그 많은 총이 어디 갔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정당의 반발은 수실라 까르키 정부 한 달을 즈음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나니까 이제 억울하죠. 예, 억울하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정당들이 이제 까르키 정부 자체가 위헌적이다. 음. 출범 자체가. 네. 그리고 녹화를 하는 기점으로 이제 어제죠. 10월 14일 날 네팔 법원이 한 달 동안 이제 휴회하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다 불탔다면서요? 이제 그냥 불타가지고 이제 사람만 추려가지고 천막에서 지금 근무를 하면서 이제 대법원 근무를 시작했는데 예. 이제 네팔은 대법원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청구하듯이 이 청구를 할 수, 위헌 청구를 할 위헌 수가 청구를 있어요. 대법원에서 담당하는군요. 예, 보면. 위헌 청구가 10건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 다 10건이 다 하원해산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집 단체, 네. 개별 변호사들이 접수를 했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하원 해산 불법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와 함께 네팔이 8개 원내 정당들이 예.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하원 해산은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군요 보면. 자, 그 상황에서 예. 이제 하다못해 뭐 이제 네팔 국민의회가 55석이니까 그 주요 정당은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도 그 4당과 5당 피해를 입지 않았던. 빠집니다. 예, 위헌 정당 청구 신청에 같이 연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 의회를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라고 4당 계산- 입장에서 4당은 사실 왕당파가 아닌데 예. 4당 입장에서는 1, 2, 3당이 날아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당 대표는 이제 그 협동조합 사기 사건으로 감옥에 있지만 예. 이라고 생각하고 5당은 이제 왕당파잖아요. 이 왕당파는 왕당파대로 왕당파대로. 이제 수실라 까르기를 임명하기 전에 군부와 접촉을 했던 이력도 있고 또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부와의 접촉 뭐 이런 네.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재 네팔에서 다치지 않고 그나마 전국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은 이제 군 그렇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조직도 살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둘이 힘을 합하면 뭔가를 해볼 수 정권을 있는 바꿀 수도 있고 음. 혹은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로 이제 왕당파와 군부가 결탁을 해가지고서 네. 정말 왕정복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왕정복구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 네팔도 카스트가 있잖아요. 예. 근데 상층 카스트들이 대부분 또 부자일 거 아니에요. 사회 지도층이고 이제 카스트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행헌법에서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은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네팔은 힌두 왕국 혹은 힌두 국가여야 되는데 네. 이 세속주의로 놓은 것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고 음. 이거를 인도 정부에 있는 인도 현재 여당인 BJP가 지지를 합니다. BJP 입장에서는 네팔이 힌두 국가가 돼야지 네. 나중에 인도도 힌두 투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속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네팔만 그냥 보는 게 왕당파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네팔만 보는 게 아니고 인도까지 이제 항상 같이 놓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렇죠. 상황이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환타님 보시기에는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좀 있으면 겨울도 찾아오고 이 네팔은 이제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전 좀 선거 준비가 지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했고 예. 지금 이제 또 투표 연령도 하한을 했어요. 음. 근데 아시겠지만 이 영국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투표권이 강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투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일은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접수는 받고 있고. 접수는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나마 돌아가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전국 선거로 했을 때 투표 사무를 해야 되는데 지방관공서도 불이 탄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올리 총리 쫓겨난 이 올리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며칠 전에 이제 또 자기 정당 집회를 했는데 이 난리가 난 와중에 3만 명이 모입니다. 오. 그 정도 세 앞에서 예. 선거 보이콧하겠다. 왜냐하면은 위헌적인 정부가 하는 선거제도에 참석하는 거는 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위헌이다. 근데 나머지 1당과 3당도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선거 보이콧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를 과연 또 인정할 아니, 것인가? 선거 보이콧이 이루어지면은 예. 우리처럼 선거를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방해하겠죠. 그냥 그러면 참여하는 게. 전국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소요가 한번 크게 발생한 거는 전 예정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혁명 끝나고 이거 수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수습은 안 되고 오히려 그렇죠. 지금 더 인화 물질이 쌓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네팔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이 네팔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네. 이웃한 방글라데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글라데시도 뭐 정권이 바뀌긴 했어요. 2024년 7월에 정권이 붕괴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구본연구소에서 한번 다뤘던, 했어요? 예, 한번 다뤘던 그런 적이 이웃 있었습니다. 얘기 안 해도 되겠네. 뭐 기억을 그 당시에 하실 만큼 기억력이 좋으신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으니까 좀 짧게. 이게 이게 트리거가 공무원 할당제 문제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방글라데시도 인도처럼 이제 할당제가 있어요. 어떤 특정 공공 직군에 있어서는 할당제가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는 사실 의료업이 잘 되다 보니까 경제는 꽤 괜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팔이나 뭐 스리랑카에 비해서 그렇죠. 경제는 괜찮은데 이게 원체 좀 섬유 산업이 저임금이잖아요. 예, 뭐 그러다 그래도 보니까 다 합해서 한 600억 달러 정도는 벌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학력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갈 땐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준 있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군이 공무원. 예, 시빌 서비스죠. 예. 또 남아시아는 또 이제 좀 해먹기도 좋은 구조고. 뭐 인도랑 똑같군요, 보면 이거는. 근데 이제 이 공무원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할당제가 독립전쟁 유공자한테 100명을 뽑으면은 30%를 줘요. 예. 그리고 여성 10%, 지방 10%, 소수민족 5%, 장애인 5%를 주다 보니까 이게 100명이 이제 100명을 뽑으면은 56%가 쿼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내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44%죠. 44%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학생들 젊은 층에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18년에 시위를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실라 까르키 정부가 이걸 이제 할당제 임용 비율을 35%에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독립운동 유공자들이에요. 30% 쿼터였으니까. 그렇죠. 뭐 사실 독립유공자한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71년인가? 70년인가 그렇죠. 예,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54년 전인데.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준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지금에. 예, 이건 사실 좀 너무 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불만이 있다 보니까 대법원에 이제 헌법소원을 냅니다. 아 여기도 또 헌법소원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24년 7월에 이 대법원이 독립유공자단체 손을 들어줘요. 음. 그러면은 하시나 총리가 했던 이제 35% 할당제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젊은 층은 당연히 분개할 거 아니에요. 다시 또 들고 일어나죠.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의 그 이제 기름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트리거는 이제 하시나 총리가 그 시위대한테 이제 라자까르라고 발언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라자까르 무슨 의미죠? 그게 이제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이 이제 파키스탄으로부터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독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서도 이제 벵갈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은 골수 무슬림들은 서파키스탄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벵갈 사람들 학살을 했거든요. 이런 이제 소위 친 파키스탄 민족 반역자 같은 게 라자까르예요. 이 동네 말로. 되게 입에 담기가 어려운 이제 그럼 안 되는데 또 하시나 총리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렇죠. 무지부르라고 예. 이제 거의 방글라데시 국부잖아요. 국부죠. 독립운동의 국부 예. 아니에요. 그 사람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입으로 시위대한테 이 청년 시위대는 뭐 독립운동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쿼터가 너무 많다는 시위대인데 갑자기 너네 지금 민족 반역자라고 해버리니까 예. 이게 불이 붙은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방글라데시는 한 1,400명 정도 죽는데 그렇죠. 되게 격렬했어요 그때. 이게 경찰한테 죽은 것보다는 이제 여당인 아와미 연맹 청년행동단하고 시위대가 붙어가지고 여기서 서로 이제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됐건 이제 방글라데시는 정권이 무너지고 하시나는 인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는데 그렇죠. 현재 지금 그래서 임시정부 체계죠. 네. 방글라데시는 지금의 네팔보다 출발은 훨씬 좋았어요. 음. 왜냐하면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일단 공인된 사람이고 국제적으로도. 국제적인 어떤 인지도가 있고. 그렇죠. 까르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예. 모르는 상태에다가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바로 임시정부를 추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깔끔해진 거예요. 합법이다. 근데 지금 이제 까르키 정부 네팔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당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은 대법원이 헌법소원 심판을 해야 돼요. 네. 이게 합법인지. 그리고 네팔은 역사상 그 전에 두 번의 의회 해산이 있었어요. 이때 다 대법원이 이걸 무효화시켜가지고 의회 해산을 막은 전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출발은 되게 좋았어요. 네팔보다 훨씬 좋았는데 문제는 이런 혁명들, 특히 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혁명들은 이제 시위대중들의 복수심. 그러니까 이 복수심이 이제 아주 좋게 표현하면 과거사청산이 되는 건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 복수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그 혁명 이후에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좀 되게 황당한 상황이냐면은 직전 여당인 아와미 연맹이 불법화가 됐어요. 당 근데- 자체가. 근데 이 아와미 연맹은 예. 독립운동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독립의 거의 95%를 해낸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근원도 강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와미 연맹을 불파가 되고 예.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 편에 서가지고 벵갈인 3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마엣 이슬람이라는 진짜 라자카리의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부활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유누스 정부는 그러니까 이게 아와미 연맹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그러면서 이게 그냥 적의 적은 친구. 이게 그러니까 요즘 유행 반동이라는 말 쓴 게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역사적으로 반동인 거죠, 진짜 거꾸로 가버리는 거죠, 시대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하고 뭐 관계를 개선한다. 뭐. 둘이 친해요. 요새 뭐 쌀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보면. 거기다가 하시나가 또 친인도 정책을 피다 보니까 네. 이제 방글라데시 청년들은 인도도 싫은 거고 인도도 하시나 싫고. 인도 도망가서는 주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시나를 예. 신병을 주지 않으니까 인도도 싫은 와중이고 그러다가 더 어떻게 생각하냐. 방글라데시가 왜 세속주의 국가가 됐을까? 이거 인도 때문이야. 아와미 연맹이랑 우리는 이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라고 하면서 완전히 보수 반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빈 공백을 여기도 종교가 이제 또 채우는 또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군요, 보면.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막 혁명 일어나고 막 정권 바뀌면 일단 좋아하고 보는데 홍콩 때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봤지만은 요즘 젊은 층들은 그분들이 그게 좋아하는 것만큼 진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홍콩 시위 때도 느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때도 취재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을 수도 없고 제가 또 취미가 사람들 가슴에 불을 끄는 거라서 소방관이셨습니까, 전직이? 네, 근데 홍콩도 사실 청년들의 주장을 보면 극우에 가까워요. 그 당시 다시 네. 한번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당시 네. 홍콩 청년들의 주장은 홍콩의 주장이 결국 이제 시대혁명이라는 멋진 구호를 외친 사람이 그 구호를 만든 사람 자체가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일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홍콩은 너무 약하고 중국이 거대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들을 홍콩부터 추방하고 아이들을 뭐 싹 다 어떻게 하자라는 식의 주장까지 가면 이거 너무한 거잖아요. 선을 넘어도 시계 넘었다. 근데 방글라데시도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네팔도 지금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 뭐 네팔 청년의 일갈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예. 극우적 주장이죠, 주장 자체가. 전 세계가 이제 극우 트렌드가 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건 맞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건 나이봉사님이 잘못한 거죠, 진짜로. 예. 그 사람들 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든 방글라데시는 출발도 좋았는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해지는 구도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네팔은 방글라데시보다 좋은 상황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우리 환타님의 예상? 그렇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비슷하게 둘 다 경찰이 학살의 주체다 보니까 공권력이 힘을 잃으면서 네. 이름은 누가 들어서냐면 자경단이 설치입니다. 그렇죠. 네팔은 아직까지 자경단이 설친다는 징후는 없어요. 근데 수많은 총기와 이런 걸로 봐서는 선거 국면이 됐을 때 분명히 각제 총들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는 좀 어느 정도냐면은 뭐 경찰서가 그냥 경찰이 길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 동네마다 혹은 정당마다 자경단이 치안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인민재판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갑자기 마을에서 이상한 외진이 있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제 애를 납치했다 해서 길에서 때려 죽여요. 말 그대로 인민재판이군요. 네. 그래가지고 치안이 일단은 살인이 전년 대비 24년 대비 25년에 30%가 늘었고 집계는 되나요, 이게 지금? 이 집계보다 많겠죠. 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납치 강도 사건은 100%가 늘었어요. 음.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직결 처단 사건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2024년 한 해에만 약 한 179명이 길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져서 올해 1·8월은 111명이 군중에게 폭력으로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 절차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그냥 두들기는 그렇죠. 거죠. 그럼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가 생기냐? 이제 제가 만약에 딱 봤는데 최주영 박사님이 만약에 혹시 서거하면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꾸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주영 박사님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아와미 연맹 사람이야라고 해가지고서 뭐 예전에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거죠, 많이 그러니까. 봤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행정력도 부족한 나라가 네. 이게 거의 과거사 청산이나 혹은 일종의 보복 정치에 몰두하면서 시민들의 삶 자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네팔은 고스란히 이 상황이 투영될 것 같다. 더 안 좋은 버전으로.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네팔은 근데 방글라데시는 그나마 이제 뭐 합법, 정권의 입지. 예, 그렇죠. 뭐 합법적인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인지도 그리고 사실 이제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의료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떤 뭐 그래도 국제 사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뭔가 있을 텐데 저 네팔은 또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팔과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임시 정부와 아와미 연맹 간의 대립이고 아와미 연맹 외의 모든 야당은 임시 정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수실라 까르기 같은 경우는 네팔 같은 경우는 수실라 까르기와 기존 정당이 대립을 하고 있고 시위대가 수실라 까르기를 지지하는데 저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해 본 입장에서 이 거리에 모이는 대중들은 언제 흩어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리에 남아 있는 대중들은 상당히 또 양극단적인 그쵸. 성향을 또 제가 강하게 띠죠 보면. 연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1991년도에 그 정원식 전 총리가 외대 가서 외대에 결함 가서 맞았을 때 정말 저는 이제 그때 시위대 한 사람이었는데 1학년이었으니까 정말 다음 날 그 전날까지 제가 이제 막 선동이라는 걸 하면은 맥주 먹고 가라고 하던 아저씨들이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음 날 경찰 쪽에서 도망가는데 제 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위대에 의존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는 세상에서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어요.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를 수 완전히 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위대들이 지금 이제 수실라 까르기를 대체할 분이 없으니까 지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지금 한 달이 된 상황에서도 벌써 왜 올리 총리 안 잡아놓느냐, 왜 내무장 안 잡아놓느냐. 좀 수실라 까르기 정부가 했던 거 할 수 있는 거는 출국 금지랑 카트만두 계곡으로 나가지 말라는 출국 금지 명령 뿐이었고 올리는 지금도 3만 명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어요. 거기다 경찰은 이 상황이 지금 내전으로 벌어지게 무서워가지고 체포도 못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시위대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일단 자기 주장을 반복하겠죠. 답답한 거죠. 그리고 저거 무능력해가지고 저 또 바꿔야 돼라고 하면서 뭐 이제 그러겠죠. 그러니까 수실라 까르기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일단 그리고 어쩌면 선거라도 잘 치르는 게 핵심인데. 수실라 까르기에는 실패를 예상하고 실패를 원하는 사람들이 추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자 그래서 예. 요새 그 이제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한 이제 원 배틀 애프터 나도 저 되게 잘 봤거든요 그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예, 진짜 잘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혁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배 애프터 어나더가 훨씬 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에서는 이 전복 뉴스 정권이 바뀌고 그들이 행복해졌을 거라 믿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더한 지옥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어차피 지구본에서는 네팔을 좀 했으니까 좀 한 수실라 까르기가 이제 물러날 때쯤 돼가 선거 때쯤 돼가지고 한 번 더 전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추적을 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혁명이라는 게 어렵고 때로는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한 군중들이 이제 비리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억압적인 체제를 다 때려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라는 이제 혁명의 이 모습은 가슴을 뛰게 하죠. 그렇죠. 가슴만 뛰죠. 예. 네. 근데 하지만 결국은 사람은 일상들을 살아야 되고 체계적인 질서와 뭐 행정 여러 가지 체계들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이상적인 꿈꾸던 사회는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또 결국에 기존에 그런 안 좋은 사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손을 잡아야 되는 또 모순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안 잡으면 안 돼요. 그거를 행정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지. 뭐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1945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논란들 그렇죠. 지금까지 이어진 논란들도 있었고 교과서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 하고 생각을 하지만 또 현실은 또 다르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 역사책을 볼 때는 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건들이 한 페이지짜리예요. 근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시대도 사실 한 페이지가 됐잖아요. 80년대, 90년대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볍게 썼던 한 페이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벌써 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네팔의 어떤 이거를 혁명이라고 해야 될지 정부 전복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 희망차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하는 그런 그림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방글라데시 소식까지 같이 곁들여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마음이 숙연해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적하실 거죠? 쫓아다녀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네팔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혁명과 관련돼 있는 뭐 방글라데시도 좋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한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잘 읽어보겠고요. 또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는 아니면 환타님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는 또 그런 또 코너로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팔 시위, 네팔 정부 전복 이후 한 달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넓게 인도, 방글라데시까지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환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